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재로 배우는 한국사, 한국의 산사 편입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용도와 기능, 입지와 환경, 전통기술관리체계 측면에서 높은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가람 구조 속에서 승려와 일반인들의 신앙, 수행, 생활이 단절없이 지속되어 왔고, 살아있는 종합승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 산과 계류 등의 자연을 경계로 삼고 주불전의 원지형을 창건일의 훼손 없이 온전하게 진정성을 보존하여 온 진정성으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산사를 구성하는 7개 사찰은 모두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종교활동, 의례, 강학,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다양한 토착신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등재된 산사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입니다. 7개의 사찰 중에서 먼저 안동 봉정사입니다. 천등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 의상대사가 부석사에서 날린 종이봉이 이곳에 내려앉아 절을 창건하였다고 전합니다. 극락전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덕이 창건한 후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중수했습니다. 본사에 10개 동, 동서 2개의 암자에 9개 동 등 총 건평 500여 평이나 되는 안동에서 제일 큰 고찰입니다. 사찰 경내에는 1972년 해체 보수 때 발견된 상량문에 고려 공민왕 12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확인된 국보 제15호인 극락전과 조선시대에 건립된 국보 제311호인 대웅전, 그리고 무량해회, 스님들이 기거하는 공덕당, 보물 제448호인 화엄강당과 보물 제449호인 고금당 등의 건물들이 있는데, 고려시대의 건물과 조선시대의 목조 건물들이 나란히 있어 우리나라 건축 연구에 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극락전 앞에는 고려시대에 건립한 3층 석탑이 있고 만세루 등의 건물이 있으며 부속 암자로는 영사남, 지조암이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마패지붕 주심포 건물로 고려시대의 건물이지만 삼국시대의 건축 양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실시한 보수공사 때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건립 후 첫 수리는 고려 공민왕 12년이며 그 뒤 조선인조 3년, 순조 9년 3차에 걸친 수리가 있었습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봉정사의 중심 건물로 1999년부터 2001년 초까지 이루어진 해체 보수 공사 시 1435년 세종 17년에 중창하였다는 묵서명이 발견되어 연혁이 밝혀졌습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건물이며 건물 앞에는 축대를 높이 쌓았습니다. 건물 앞쪽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찰 건축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로 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정사의 극락전 앞들에 있는 3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높이는 3.18m이고 탑 기단부의 일부가 약간 파손되었으며 상륜부의 일부가 남아있지 않으나 거의 완전한 3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봉정사의 극락전과 건립연대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대의 다른 석탑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나 미적으로 뛰어난 점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고려 중엽의 석탑 양식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봉정사 만세루는 대웅전 앞에 있는 2층의 누각 형태를 한 건물로 사찰의 출입구에 해당됩니다. 1680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하는 이 건물은 원래 덕휘루라 불렀으나 언젠가부터 만세루라 불렸습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호처마 맞배 지붕 건물이고 지형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앞면은 2층이나 뒷면은 단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세룰은 17세기 후반에 건실하면서도 당당한 건축 수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676년에 해동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화엄종의 수사찰입니다. 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 고종의 신라 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닦은 화엄의 도리로 국론을 통일하여 내외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자 귀국하여 이 절을 창건하였으며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부석사라 이름하게 됨은 불전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아래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뜬 돌이라 한 데서 연유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선달사 혹은 흥교사라 불리었습니다. 절에 법회나 기도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절의 입구에는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달아두는 깃대를 당간이라 하며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합니다. 부석사 당간지주는 대체로 가늘고 길면서도 안정감을 주며 꾸밈을 두지 않아 소박한 느낌을 줍니다. 간결하고 단아한 각 부분의 조각 기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9세기 전후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두 탑을 만나게 되는데 이 탑은 부석사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옛 절터에 남아있던 두 탑으로
1966년 이곳 부석사로 옮겨 세웠습니다. 동탑의 높이는 360cm, 서탑은 377cm이며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것으로 두 탑의 양식은 같고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고 정제된 모습으로 통일신라 후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탑을 지나면 범종각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부석사의 범종각은 전면의 폭이 측면의 폭보다 좁게 만들어져 범종각 뒤로 펼쳐지는 부석사의 조망이 시원스럽게 펼쳐지게 만들었습니다. 범종각을 지나면 안양루가 나타납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 건물로 무량수전과 함께 사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난간 아랫부분은 안양문, 위층 마당 쪽에는 안양루라고 씌어 있습니다. 안양은 극락이므로 안양문은 극락세계에 이르는 입구를 상징하고 안양루에서 내려다본 소백산 운문은 마치 극락세계를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양루에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왔더니 인간 백세에 몇 번이나 이런 경관 보겠는가. 부석사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본당으로 극락정토의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지붕은 옆면이 8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이며 기둥은 중간이 굵고 밑이나 위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배흘림 기둥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구조물인 공포를 지붕 위에만 설치한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 건물로 고대 사찰 건축의 구조와 형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건물입니다. 무량수전에 모신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은 진을그로 만든 소조불상인데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작품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광배는 불상의 뒤편에 나무로 따로 만들어 놓았고 일반 사찰과는 달리 법당 정면이 아닌 서쪽 불단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손 모양은 석가모니불이 취하는 항마촉진이지만 원흉국사비 문에 의하면 아미타불임이 확실하며 통일신라시대 불상 조형을 충실히 계승한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온몸에 금빛이 화려합니다. 무량수전 동쪽에 세워진 이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이고 탑은 원래 법당 앞에 건립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 석탑은 법당의 동쪽에 세워져 있어 눈길을 끕니다. 석탑에서 내려다본 소백산 줄기 전경입니다. 부석사 조사당은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상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고려 우왕 3년 1377년에 세웠습니다. 정면 3칸, 측면 1칸 크기로 주심포 양식의 지붕은
맞배 지붕입니다. 조사당 앞에는 선비화가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중생을 위하여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곳 조사당 처마 밑에 꽂았더니 가지가 돋고 잎이 피었다고 합니다. 1300년 이상 조사당 처마 밑에서 비와 이슬을 맞지 않고서도 항상 푸르게 자라고 있어 퇴계 이황 선생도 부석사를 찾아와 이 선비화를 보고 시를 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